파이어족이 되고 싶고 투자를 공부해보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뭘 해야 할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제세켓 홈메이드 머니. 뭐가 많을 것 같지만 부동산과 주식이 전통적으로 양대 산맥이고요. 최근에는 코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저는 둘 중에 부동산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내가 시장에 참여할지 말지, 그러니까 투자를 할지 말지를 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이미 강제로 참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참여하지 않는 선택이 아예 불가능한 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은 룰과 공략법을 알고 있고 나는 모른다면 내가 백전백패할 것이 당연하죠. 따라서 부동산은 투자를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는 분야이고, 사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만이라도 자산으로서 가치를 불려나가고 지키는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이어족의 경우 직장에 적을 두고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와 주거에 있어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사업이든 다양한 분야를 시도해보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수많은 부동산 투자의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종류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업무용 빌딩, 토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파트 하나를 매수하는 방법만 놓고 봐도요, 청약, 분양권, 기축,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경매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세부적인 종목이나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크게 시세 차익형 투자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수익형 투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시세 차익형은 성장주, 수익형은 배당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차익형은 내가 산 가격보다 향후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 차익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수익형은 부동산의 경우 보통 월세를 얘기하죠.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내 상황에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도 나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둘 중에 하나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거죠. 현재 가진 자산 규모가 적다면 저는 시세 차익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굴리는 눈덩이가 커질수록 만들어지는 수익도 커지는 거잖아요. 수익형보다 시세 차익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월등히 높으므로 눈덩이를 빠르게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또한 눈덩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가 바로 시간이거든요. 즉 눈덩이를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먼저 굴리기 시작해서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됩니다. 반면에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있지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으셨거나 이미 퇴직하셔서 나는 시세 차익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빠르게 현금 흐름을 얻는 편이 더 좋다라는 경우에는 수익형 투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전세금이 인상되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팔고 난 후에야 수익을 손에 쥘 수 있으므로 당장의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은행 이자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래에 그 가치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산을 불리는 데는 훨씬 속도가 빠르겠죠. 통상 아파트의 경우 월세 수익률은 4에서 5% 정도입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시세 차익형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금리일 때는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한다면 월세를 받아서 대출이자를 빼고도 내 손에 남는 금액이 있지만 요즘같이 금리가 오른 시점에는 똑같은 월세를 받아도 대출이자를 내고 나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아주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차익형과 수익형 부동산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중에서 나의 상황에 더 맞는 것을 선택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보통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경매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냥 경매 교육이 되게 많아요. 쉽게 접할 수가 있고
같고요. 또 사실은 유혹적인 면이 있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대출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투자금이 적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역시 그랬고요. 물론 경매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투자의 전부가 경매인 것도 아니에요. 경매는 그냥 부동산을 매수하는 한 가지 방식일 뿐입니다. 저는 초보자가 조금 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려면 공부의 첫 발을 잘 디뎌야 하고 또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매라는 어떤 특정한 매수 기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부동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공부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종목이든 어떤 매수 방식이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지만 커다란 원리를 모른 채로 특정한 기법만 먼저 배우게 되면 내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라는 건 뭘까요? 저는 부동산 시장에는 흐름이 있다 라는 것이 기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국가 경제 전체에 큰 흐름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과 종목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시점과 속도가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 요점인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기본 원리, 흐름을 읽을 줄 안다면요, 예를 들어 아파트라는 종목만 놓고 봐도 내가 지금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할지, 그 지역 안에서도 지금 분양권을 사는 게 나은지, 신축 대장을 사는 게 나은지, 구축 못난이를 사는 게 나은지, 재건축 재개발을 사는 게 나은지를 커다란 흐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대세 상승장, 대세 하락장이라고 해도 저마다 지역과 종목의 개별 흐름은 서로 조금씩 시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 파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 경매 기법만 알고 있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요, 이미 지어져서 건물이 있는 아파트나 빌라, 그 중에서도 소유자에게 뭔가 채무상 문제가 생겨서 그 빚을 갚으려고 시장에 물건을 내놨는데도 팔리지가 않아서 시세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처분을 해버리려고 경매 시장에 나온 물건이 나의 타겟 범위가 됩니다. 벌써 얼마나 선택지가 좁아지는지 느껴지시나요? 물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대출도 많이 나온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흐름의 초반에 경매로 시세보다도 더 싸게 산다면 그만큼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흐름을 모르고서 하락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지역의 물건을 그저 싸다고 낙찰을 받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역의 전체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타면서 시세가 내가 싸게 산 그 가격보다도 더 내려가 버리게 된다면 싸게 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를 공부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서 이렇게 물려서 정말 장기간 고통받으신 분들을 여러 번 뵀어요. 그래서 저는요, 아니 내가 흐름을 알면 안전하고 폭넓은 선택지 중에서 자유롭게 고를 수가 있는데 굳이 내 선택의 폭을 그렇게까지 좁혀야 할까? 그 싸게 사는 금액이 그 모든 선택지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정말로 있는 걸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초보일 때는 내가 뭔가 판단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 싸다는 것만이 굉장히 유혹적으로 보이고 그게 결국에는 독이 되는 것 같아요. 흐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면 경매든 어떤 것이든 추가로 공부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파이어족에게 부동산 투자라는 건 한 번 했으면 땡 끝! 이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고 또 이렇게 불린 자산을 지켜야만 하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초가 탄탄한 것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그래야만 이런저런 유혹들, 공포를 조장하는 뉴스들에 현혹되지 않고 본인의 자산과 투자 기준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초보 투자자라면 부동산의 흐름 공부를 먼저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제 이야기가 유일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투자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 방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불을 일구신 분들도 얼마든지 계시고요. 다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드린 이야기는 제 경험과 주변의 많은
많은 성공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파이어족을 목표로 이제부터 투자 공부를 시작해 나가시는 초보분들께서 상당히 안전하고 확실하고 빠르게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처음이라 뭘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던 분들께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0분 남짓한 이 짧은 영상에서 투자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거 우리 제셋 구독자분들께서는 현명하시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셋캣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제셋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제셋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